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이 기간 긍부정평가 비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조국 임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번 주 결과 같이 보시죠. 네, 49.9%의 부정평가, 그리고 46.3%의 긍정평가, 긍부정 격차가 3.6%포인트입니다. 그래프 5주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만 3주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상태로 3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8.6%. 자유한국당은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0.1%포인트 올랐군요. 29.2%.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소폭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간 흐름을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첫째 주, 지금으로부터 5주 전에 40.1%, 지금은 38.6%.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떨어져 왔고요. 한국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조금 올랐습니다. 네, 거의 두 당이 횡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특별히 짚어볼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대통령만 좀 보죠. 네. 3주 연속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2주 동안 부정평가가 높았던 적이 이제 작년 12월 말에 네. 이른바 김태우 또 신재민 논란 있었을 때였는데요. 2주 잠깐 부정평가가 높다가 다시 이제 긍정평가가 높아지는. 네. 지난 3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됐을 때 그때 부정평가가 한 주 높아졌다가 또 바로 복원이 됐던. 근데 3주 연속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았던 적은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과거 정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지지율이 긍부정이 역전됐을 때가 바로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였었는데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곡선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대체로 인사 문제와 관련된 네. 때였었고요. 네. 아무튼 오차 범위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지금 3주 연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지금 조국 정국이 지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 대통령 지지도 47%가 나오는데 집권 3년 차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런데 높았을 때 비교하면 3%포인트 정도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 정국에 전반적으로 갇혀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도는 좀 소폭 하락한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진영 간의 좀 대결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네. 팽팽하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정국이다. 왜냐하면 어느 쪽 검찰 수사 결과 또 어떻게 나오느냐. 네. 또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고 검찰 수사의 허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위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들의 표심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당도 굉장히 긴장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되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은 뉴스, 물론 이제 큰 이슈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민감할 텐데 그런 민감한 뉴스에 바로바로 여론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일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이제 중반까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금요일 날 네.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저점을 찍었던 일간 수치는 5일 날 43.9%까지 떨어졌던 이때가 이제 동양대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또 1년 번호 논란이 있었죠. 표창장 위조 논란이 의혹이요. 네, 확산이 되면서 목요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청문회를 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주말에는 저희가 이제 정례 조사가 이제 없었는데 네. 조국 당시 이제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들이 몇 건이 있었는데 토요일 조사보다는 일요일 조사 때 조금 더 찬성 의견이 늘어난 거 봐서는 네. 청문회 효과가 당시 조국 후보자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청문회 준비가 뭐 여러 가지 뭐 증인 채택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그런 그래프 곡선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국 임명과 관련한 여론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에서 어제도 조사를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청문회가 있었고 일요일 어제 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52대 45, 7% 포인트 가량 반대 의견이 높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직전에 4차 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가 16% 포인트 가량이나 높아졌었는데 네. 불과 며칠 사이에 찬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사를 했을 때 바로 직전 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음주 운전 사고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토요일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좁혀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제 여론 자체만 본다면 임명 자체에 있어서 국민 여론의 변수는 별로 큰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 포인트 이내에서 찬반이 형성이 되면 네.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네. 이제 과거에 현 정권 들어와서 인사 문제에 가장 어려웠던 게 송영무, 조대엽 장관 내정자 때 이게 찬반 격차가 한 20% 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정인을 임명했을 때. 그러나 지금 이 10%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론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닌데 이제 위법 가능성 배우자 이 문제가 여전히 남은 숙제일 것 같고요. 네. 국민들도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일방만의 뉴스가 막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분위기에서 이제는 양쪽의 의견을 좀 균형 잡게 듣고 싶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형성이 되면서 차분히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포인트 안으로 찬반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KBS가 의뢰한 한국 리서치 결과는 네. 여전히 12%포인트 차이가 나더군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이게 봐야 됩니까? 조사 방식과 네. 조사 시기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기관 발표 내용이. 네. 어제 이제 한 네 군데가 발표했습니다. KBS, 한국일보, 리얼미터, 또 천지일보 이렇게 네 군데가 발표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동일 기관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일 기관이 계속 발표했던 데는 리얼미터와 KBS인데 어쨌든 리얼미터와 KBS는 조사 방식이 다르지만 네. 찬반 격차가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 리서치도 보니까 8월 22일, 23일에 조사 그때 이제 막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이럴 텐데 그때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30% 포인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8대 48대 18 18이었죠. 이렇게까지 벌어졌죠. 근데 이제 토요일 조사에서는 네. 지금 12% 포인트 차로 줄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여론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48, 네. 49. 네. 그러나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똑같았는데 네. 찬성 의견이 크게 뛴 거죠. 네. 거의 네. 19% 포인트가 증가한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응답층이 꽤 많습니다. 판단 네. 유보층들이. 네. 그래서 지금 조국과 관련된 여론은 네. 굳어진 게 아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 가변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요? 뭐 향후에 이제 결국에는 검찰 조사겠죠. 이인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은 수사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결국에는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혐의점들이 나오면은 뭐 조국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난감할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도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뭐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전선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화면에 이번 주 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조사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그런 이슈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른 영향을 미친 뉴스들이 지금 정리돼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청문회는 네. 조국 후보 측한테 유리하게 조금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기자간담회 효과들도 발휘가 됐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미얀마 등 아세안 3국을 방문했던 소식들 네. 이런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정경심 배우자 교수님의 그 표창장 위조 의혹
또 막판에 기소 네. 이런 것은 대통령 지지도의 악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 기밀과 관련해서 기밀이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이 거친 말을 오고 갔는데요. 이것은 부담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청와대에 부담이 됐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에 좀 주목을 할 만할까요? 이번 주는 일단은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조국 후보가 이 임명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파동이 꽤 큽니다. 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지금 일각에서는 나경원 아들의 제1자 저자 논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얼마나 이게 커질지 해명이 될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추석 밥상에 과연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조국 후보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이 오르내릴 텐데 그 외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같이 오를지 그래서 추석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현안 조사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래픽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와 관련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조직적 저항으로 보는 응답이 39.5%였고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는 52.4%를 차지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결집 현상도 보였습니다. 민주당보다 한국당 지지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66%는 이번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한국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보다 보수층에서 결집도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중도층은 적절한 수사라는 데에 더 많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연령별로 나눈 결과도 보겠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40대 52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고 4050 세대는 양측 의견이 거의 같았습니다. 60세 이상은 적절한 수사로 보는 비율이 조직적 저항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성별로 나눴을 때 남녀 모두 적절한 수사를 택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만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두 응답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소위 말하는 조국과 관련된 여론의 아주 중요한 비중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두 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삼아 해주시죠. 지금 뭐 이제 조국 장관 그 측근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대목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10월달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또 멈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달라진 지점은 이전과 달리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네. 후보 이제 임명됐죠. 장관의 배우자가 페이스북도 재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검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느냐. 그 여권들도 수세 모드에서 공세 모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허점이 드러난다면 검찰이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요. 또 검찰도 굉장히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혐의점이 구체화된다면 또 여권에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가 여론을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